예측 가능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또 보형물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많이 하게 되면 그 유선 조직에 석회화가 좀 생기게 됩니다. 필러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주사기를 끼워서 바로 주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보형물 외에 필러나 혹은 지방이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슴 성형에는 많은 물질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흔한 거는 지방과 필러입니다. 필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시술이 나쁜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러가 갖고 있는 또한 단점도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원장들은 필러 시술을 잘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러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주사기를 끼워서 바로 주사하면 됩니다. 바로 주사하니까 칼이나 가위로 인한 절개선이 없고요. 절개로 인한 붓기와 통증 이런 것들이 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술 후에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단점도 또 있는데요. 일반적인 HA 필러인 경우에 1년이 지나가면 가수분해가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필러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용에 대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한쪽당 보통 300cc 이상의 우리가 볼륨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필러 자체로만 수술비의 두세 배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필러는 액상입니다. 액상은 이렇게 액체와 같은 것이라서요. 우리가 젊고 아름다운 가슴, 특히 볼륨 있는 가슴의 모양을 내기가 참 어렵고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퍼져버린 가슴의 모양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필러 사용을 좀 주저하는 것이고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면 가수분해돼서 없어지니까 또 옛날 가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즘에 좀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좀 핫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다량의 필러가 밀집된 곳에 있으면 그곳에 쉽게 말하면 뼈를 녹인다라고 하는 설이 또 제기되고 그거를 또 이렇게 광고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HA 필러로 1년에서 길게는 2년 되면 가수분해가 돼서 다 녹아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뼈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필러의 그 덩어리 효과, 영어로는 매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아마 압력에 눌려서 뼈의 일부분이 들어가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슴은 이제 필러를 주로 어디에 넣냐면 유선 조직이 있는 부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근육 위쪽에 들어가니까 필러를 통한 가슴 쪽 뼈의 흡수나 뼈의 손상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슴 필러를 하고 나서 통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슴 필러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5년 10년 간다라고 하는 필러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필러는 남아서 염증을 일으킨다든가 조직의 괴사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좀 다양한 문제점들을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가슴이나 이런 데 쓰지는 않겠죠. 우리가 필러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염증 감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예방책 혹은 약을 먹거나 시술 후에 조심해야 될 것들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지방이식과 필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환자에게 딱 설명된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00cc의 볼륨을 썼을 때 내가 예상한 400cc의 볼륨에 대한 가슴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필러는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요.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자기 살이라 염증 감염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지방이식은 또 흡수가 되는 면이 있겠죠. 흡수가 돼서 내가 예측한 모양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가슴의 유선 조직 부분에 지방이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유선 조직에 석회화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방암과의 간별 진단이 조금 난해함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형물을 통한 예측 가능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또 보형물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요즘에는 보형물들이 굉장히 촉감도 소프트하고 모양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형물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 성형외과 원장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20년 가까이 성형외과 원장을 하면서 항상 판단의 기준은 환자의 몸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환자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환자분들과 상담하고 수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에 지방이식 혹은 필러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설명이 여러분들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옥입니다. 감사합니다.